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목요일이죠. 내일 모레 이제 올해도 이제 다 갑니다. 이거 해놓은 건 없는데 세월만 그냥 몸에다 바른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올해 시작할 때는 뭔가 좀 열심히 해보려고 그랬는데 막상 1년이 지나고 나니까 해놓은 게 별로 없습니다. 아쉽습니다. 세월 가는 게 참 아쉽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더 하겠죠. 그러나 아쉬워하지 마시고 좀 깊이 반성하고 내년도부터는 알차게 이렇게 살아갈 계획을 세우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가로등박이 무슨 전화를 받았냐면 저 남쪽에 계신 분인데 선생님 허리가 아픈데 병원에 갔는데 척추가 아니랍니다 라고 전화를 하시고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그건 담당 의사한테 물어봐야 아는 거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아냐고 그랬어 내가. 그랬더니 선생님 그러지 마시고 얘기를 좀 해달래요. 그래서 난 얘기해 줄 거 없다고 의사한테 가서 물어보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또 중얼중얼하고 더 끈적끈적합니다. 오늘 척추 질환인 것 같이 허리가 아픈데 척추 질환이 아닌 그런 질환들에 관한 이야기 정리를 해드릴 테니 정확하게 아시고 빨리 고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건 뭐냐면 주요 부위별로 발생하는 원인과 허리 특징이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대동맥 박리, 큰 동맥 혈관이 박리, 이 박리 껍질이 벗겨졌다는 거예요. 벗길 박자에다가 떠날리자, 우리말로 그냥 껍질이 까졌다 벗겨졌다 이 뜻이에요. 그럼 동맥이, 대동맥, 큰 동맥이 껍질이 까졌다 벗겨졌다 그러면 터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유가 뭐냐 이게야. 발생하는 원인, 대동맥 박리가 발생하는 원인, 그게 고혈압의 합병증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혈관이 노화될 수 있다.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이 많아. 이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동맥이 가슴으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상행 동맥이 있고 이게 밑으로 내려가는 하행 동맥이 있습니다. 그때 올라가는 동맥에 뭐가 껍질이 벗겨졌거나 박리가 생겼을 때 통증이 나타나는 곳이 다르고 내려가는 하행 동맥이 벗겨져 터졌을 때 나오는 증상이 다릅니다. 우선 이 대동맥 박리 터지면 구토, 돌연사, 복부 통증, 실신하고 어깨 통증, 오심, 오줌 놓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저혈압으로 쇼크도 오고 헛배도 부르고 요통, 허리가 아픕니다. 그리고 상행 동맥에 문제가 생겼을 땐 가슴의 통증이 아주 극통이 옵니다. 이 가슴이 아파요. 요 심장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행 동맥이 박리 터졌을 때나 약해서 이렇게 됐을 때는 가슴으로 통증이 오고 그 다음에 요 가슴에서 하행 동맥에 박리가 생겼을 때는 칼로 베인 듯한 등가죽 통증이 허리까지 쫙 내려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 동맥은 세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겹 중에 이게 맨 안쪽이에요. 맨 안쪽 여기 혈관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게 찢어지면 압력에 의해서 피가 이 두 번째 혈관 쪽으로 피가 모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때 나타난 증상들이 통증, 그 중에 하나가 허리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앞에 올라가는 상행 동맥에 문제 터졌을 때는 가슴이 극통이 나오고 이 밑으로 내려가는 동맥에 어떤 벗겨짐, 터짐이 생기면 등가죽으로 통증이 나타나. 그런 칼로 베는 듯한 이런 통증이 허리까지 나간다. 이게 좀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마르판 증후군. 이건 마르판 증후군이 뭐냐면 팔다리가 길어요. 그리고 손가락도 거미처럼 길어. 이런 증상을 마르판 증후군이라.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도 이런 대동맥 박리 증상이 잘 나타납니다. 특징은 등가죽에 이 칼로 베인 듯한 그런 통증이 척추를 타고 내려가서
허리까지 아프다. 그러면 이건 대동맥 박리다. 이건 가슴에서 복부 쪽으로 내려가는 동맥의 박리 현상이고, 위로 올라갈 땐 가슴이 찢어질 듯이 가슴이 탁 막혀 가슴이 통증이 생긴다. 그러면 그거는 상행동맥의 박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구분이 확실히 되죠. 두 번째, 급성췌장염이에요. 요거는 급성췌장염이 발생하는 원인은 담석하고 알코올이 주 원인입니다. 췌장 내에 부종이 생기고 섬유가 굳습니다. 그리고 췌장에 이런 굳어버리면 피가 부족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누우면 이 요통, 누우면 허리가 엄청나게 아픕니다. 이빨이 아파요. 그런데 무릎을 당겨서 허리를 이렇게 숙으면, 쭈그리도록 이렇게 숙이면 또 안 아파요. 좀 부드러워집니다. 이러다 말겠지 하면 큰 사고가 납니다. 아시겠어요? 급성췌장염도 이 굉장히 무서운 질환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꼭 확인하시고 구분이 확실히 되죠. 허리가 다 아픈 것이 특징이에요. 이거는 요통이, 누우면 요통이 심하니까. 아시겠어요? 자, 세 번째, 자궁내막증. 이건 콩팥이 관여되어 있죠. 이건 역행성 생리현상으로 인해서 자궁내막 조직이 난소 골반벽 등에 들러붙어서 생기는 현상이다. 이건 뭐냐면 여자분들이 생리혈이 이게 자궁에서 질 쪽으로 해서 바깥으로 삐져나가야 되는데 이게 난관을 통해서 나팔관 쪽으로 역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궁 안쪽에 생기는 게 아니라 자궁 바깥쪽으로 여기에 무록같이 또는 거기에 사마귀같이 거기에 들러붙어서 증식을 하고 있어요. 난관 밖에, 난소 밖에. 아시겠어요? 거기에 들러붙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생리주기에 따라서 뭔가 자꾸만 굳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들러붙어, 유착 들러붙어. 그러다 보니까 난임, 임신이 안 되는 위험성이 증가되는 거야. 왜? 난소 주변에 들러붙어 있기 때문에. 결국 차갑다는 뜻이에요. 이게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밖으로 못 나가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가려면 연동운동과 분절운동을 통해서 위에서 밑으로 밀어내야 되는데 이 질이 차가운 거야. 그럼 거꾸로 올라가는 거야. 역류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이해갔어요? 그래서 자궁난소가 차가울 때 이런 사람들은 생리통이 아주 심해요. 그 다음에 골반 통증도 있고 오줌도 잘 안 나오고 복부 통증이 있고 요통, 불임, 설사 이런 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갔죠? 그래서 이럴 때도 허리가 아프다. 근데 척추 질환 확인해 봐도 이상이 없다. 이해갔죠? 구분이 확실히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급성 신우신염. 여기서 신우, 요건 콩팥 신자에다가 사발 우자입니다. 그냥 깔때기야. 이 콩팥 그 안에 오줌을 모으는 거 20초마다 한 방울씩 이렇게 방광으로 떨어져요. 여기서 걸러가지고 20초마다 한 방울씩 여기 깔때기 같은 게 있어요. 요 깔때기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사발 우자예요. 빈 사발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염증이 생기는 거야. 이건 신우는 사발이고 신은 콩팥이야. 그래서 콩팥과 콩팥에서 달라붙어 있는 이 깔때기에 염증이 생기는, 이거 갖다 신우신염. 근데 이게 급격스레 생긴 거야. 급성 신우신염. 그래서 이건 왜 생기냐? 대장균 등 세균이 요로에 감염돼서 그래요. 오줌이 바깥으로 삥 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오줌을 참아버렸다면 오줌 이 방광내에 있던 균이 거꾸로 역류하는 거야. 오줌이 역류에 가득 차서 위로 오줌을 참으면 안 돼요. 그래서 쭉 올라가서 거기에 콩팥에 염증이 생기네. 이걸 급성 신우신염이라고 해요. 그래서 콩팥에 문제가 생겨 박테리아가 박테리아에 감염됐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오줌을 참으면 안 된다. 이때 나타나는 증상은 요통, 그 다음에 감기 몸살처럼 발열이 나요. 달달달 떱니다. 그리고 허리를 살짝만 톡톡 쳐도 그냥 아주 통증이 심해요. 그리고 구토, 근육통, 그 다음에 두통, 오줌 넣을 때 통증도 있고 배뇨 오줌도 잘 안 나오고 오줌을 자주 넣고 열, 오심, 못이 달달달 떨고 그래요. 감기 몸살 증상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이 대동맥 박리, 급성 췌장염, 자궁내막증, 급성 신우신염 종류는 4가지지만 거기 원인에 관련된 거 보면 전부 다 단맛이 관여되어 있어요. 단맛을 먹어서 이 혈액의 끈적도, 이 점도를 높여서 고혈압이 생기는 것도 대동맥 박리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급성 췌장염, 단맛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 췌장의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궁내막증, 단 걸 너무 많이 먹으면 동양의학적으로 토국수에서 신장, 방광, 자궁, 난소 기능이 차가워지고 산성화되면서 이 조직, 자궁 내의 조직이 연동운동과 분절운동, 수축과 이완을 해서 밖으로 뽑아내야 되는데 생리를 밖으로 뽑아내지 못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이해갔죠? 그 다음에 급성 신우신염, 이건 콩팥아니에요. 단 걸 너무 많이 먹으면 이 산성도가 높아지면서 우리 몸속에 염증이 많이 생겨요. 전부 다 췌장염, 자궁내막증도 그렇고 신우신염 전부 다 단맛이 과식된 원인입니다. 그래서 수달차싱, 단맛을 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짠맛을 먹고 단맛을 줄이고 짠맛을 보충하는 이런 식습관, 그건 천일염과 죽염으로 만든 음식, 간장, 된장, 고추장, 장아찌 절임 음식을 자주 드시면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물론 척추 질환도 없어집니다. 이해가 있어요? 자, 이 4가지의 공통적인 게 요통이 나옵니다. 대동맥 박리도 요통, 칼로 베인 듯한 등 통증이 등가죽을 타고 허리로 내려간다. 이거는 하행 대동맥, 하행동맥의 박리 찢어져서 거기에 혈액이 고일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급성 췌장염, 누우면 허리 통증이 심하고, 자궁내막증, 요거 생리 주기에 따라서 요통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급성 신우신염, 요통, 허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톡톡톡톡 병원에 가면 톡톡톡톡 치잖아요. 그러면 아파서 죽습니다. 4개가 공통적인 게 요통, 허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허리가 아프니까 우리는 다 뭐예요? 그거 척추인 것 같다. 가서 척추 엑스레이 찍어봐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건 척추 질환이 아니라 이건 내과 질환이에요. 내과 질환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정확한 원인을 찾으면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고치나요? 또 뭐 금방 얘기해요. 그래서 정확한 원인을 찾았으니, 그래서 대동맥 박리는 심장 기능이 약한 거고, 급성 췌장염은 음양회생의 췌장이 약한 거고, 자궁내막증은 이 신장, 그 다음에 급성 신우신염 신장, 여기에 맞게 체질과 건강 정도, 이 증상에 맞게 생식을 먹어서 일단 피를 맑게 해야 돼. 그리고 2번째는 여기에 관련된 거, 이거 보니까 쓸데없는 이 나쁜 피들이 많은 거야. 이 혈전, 탁한 거, 탁한 피, 이런 거는 부항사열로 등가죽을 뚫어서 한 10번 정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한 3개월 정도 쫙 뚫어내면, 나쁜 거, 이 혈전을 제거하면 이런 것들은 아주 쉽게 고칠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먹는 것은 콩팥으로, 이 생식으로 해서 이 콩팥에서 기능이 되살아나면서 이 척추에서 조혈모, 어미세포가 맑은 피를 생산하도록 하고, 이미 생긴 이러한 것들, 혈액순환 장애로 해서 몸을 산성도를 높이고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했던 혈전은 등가죽을 뚫어서 인위적으로 뽑아내고, 물론 헌혈을 해도 좋습니다. 아시겠어요? 이걸 병에 해버린다면 쉽게 고칠 수 있는 이런 요통들이다. 그래서 허리가 아프면 무조건 척추 질환이 아니고 이런 내과 질환에도 귀를 좀 한번 열어보고 눈을 좀 돌려봐라 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 약으로, 이건 음식으로밖에 안 됩니다. 약을 먹으면 여기 콩팥이 망가지기 때문에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기껏 해봐야 그냥 항생제라 주는 거죠. 항생제 주면 몸 안에 유익균과 유해균 이 균형이 깨져서 오히려 면역력 떨어지고 뇌기능 떨어집니다. 장, 뇌, 축 이론.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음식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또 이러다 말겠지, 이건 큰 병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생식 먹으면서 부항사를 하면서 진행하는 과정에 보고 거기에 맞게 처방하면 이런 질환들,
허리가 아파서 고생하시는 이런 일들은 아주 쉽게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정리해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허리 통증이 있어서 척추 질환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것은 전부 다 내과 질환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정확하게 알고 빨리 치료하고 치유해서 허리 통증 없이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